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유리의 질감을 표현하는 글래스 쉐이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래스 쉐이더는 오브젝트에 빛이 닿았을 때 굴절하는 것을 표현하는 쉐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이딩 모드를 룩디브 모드가 아닌 렌더드 모드로 바꿔 진행해 보겠습니다. 렌더드 모드에서는 장면에 배치된 조명만으로 오브젝트를 비추기 때문에 글래스 쉐이더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색 배경을 굴절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단색인 배경과 거의 구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의 환경 조명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속성 편집기의 월드 탭을 이용해도 되고 쉐이딩 편집기에서 월드 모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둘 다 모두 결과는 같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설정을 하면 됩니다. 컬러 입력 대신 Environment 텍스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HDR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는데 저는 이미 로딩해 놓은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HDR 이미지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무료 HDR 이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설명글에 해당 링크도 적어두겠습니다. 룩디브 모드와의 차이를 보면 룩디브 모드에서는 오브젝트에 반사되거나 굴절된 환경 조명은 볼 수 있지만 배경은 그냥 단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렌더드 모드에서는 배경에도 환경 조명으로 사용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룩디브 모드에서처럼 배경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렌더링 엔진을 사이클스 엔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이클스 엔진에서는 얼룩덜룩한 노이즈가 많이 보입니다. 이 노이즈들은 사이클스 엔진이 광선 추적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광선 추적 기술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세계에서는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이 사물에 부딪히면 반사하거나 굴절됩니다. 이렇게 여러 물체의 반사와 굴절을 반복하다가 렌즈를 통해 이 빛들이 카메라로 들어오면 사진으로 남겨지는데 광선 추적 기술은 반대로 카메라에서 광선을 쏘아 이 과정을 역으로 추적합니다. 광선을 쏠 때 한 번만 광선을 쏘는 것이 아니고 소켓의 데이터들처럼 모든 픽셀에서 광선을 쏘아 해당 픽셀이 어떤 색이 되어야 할지 추적합니다. 카메라에서 렌더링 해상도에 해당하는 픽셀 수만큼 한 픽셀 한 픽셀 전부에서 광선을 쏘아서 추적하기 때문에 풀 HD 해상도라면 가로 1920에 세로 1080 픽셀을 곱하면 200만 개가 넘는 광선을 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스 엔진은 기본 엔진 중에는 최상의 렌더링 품질을 만들어내지만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뷰포트에 뭔가 숫자가 빠르게 카운트되는데 이것은 렌더링 되는 샘플링 수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렌더링에는 128의 샘플링 수를 사용하고 뷰포트에는 32의 샘플링 수를 사용합니다. 만약 뷰포트의 샘플링 수를 0으로 하면 화면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샘플링 단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샘플링 단계를 올립니다. 화면의 변화가 생기면 샘플링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올립니다. 최대 샘플링 단계가 1600만이 넘는데 거기까지 샘플링 단계를 올립니다. 샘플링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뜻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하기 위해 연속적인 신호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학적인 접근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해 샘플링 수가 높으면 좀 더 원본의 연속적인 데이터에 가까운 디지털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도 샘플링 수를 높이면 점점 사라지는데 노이즈가 생성되는 원인은 광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광원을 찾지 못해 픽셀의 색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글래스 쉐이더의 속성은 그로시 쉐이더와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컬러와 라프니스 그리고 노말은 하는 역할도 거의 같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속성은 그로시 쉐이더와 마찬가지로 어떤 미세면 분포 함수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울 반사나 정확한 굴절에 관여한다기보다는 라프니스와 함께 작동합니다. 거친 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각도가 서로 다른 미세한 면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작은 면들의 반사와 굴절을 전체적으로 계산한 함수가 미세면 함수입니다. IOR 입력은 물질의 굴절율을 말합니다. 굴절율이란 매질 A에서 파동의 속도와 매질 B에서의 파동의 속도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두 매질 간의 파동의 속도가 다르면 경계면에서 굴절을 합니다. 굴절율이 1이면 두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도가 같다는 말이고, 이러면 파동이 굴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절율이 1일 때는 왜곡 없이 오브젝트의 뒷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기본값인 1.45는 종류에 따라 값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유리의 굴절율입니다. 그런데 뷰를 회전하다 보면 오브젝트 뒤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가 굴절되어서 보입니다. 그런데 렌더링 엔진을 EB 엔진으로 다시 바꿔보면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굴절율을 1로 바꾼 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EB 엔진이 광선 추적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굴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EB 엔진은 빠른 렌더링을 위해 광선 추적 기술이 아닌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사용하는데, 실시간 렌더링은 게임에서 발달한 3D 그래픽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해서 빠른 속도로 렌더링을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계산보다는 근사치의 빠른 계산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광선 추적 기술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시간 렌더링 엔진에서는 못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대체 기술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스입니다. EB 엔진에서는 굴절뿐만 아니라 반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집니다. 쉐이더를 그로시 쉐이더로 바꾼 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 S를 누른 뒤 메뉴에서 바꿀 노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노드 랭글러 애드온의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명만 반사되고 옆에 있는 오브젝트는 반사되지 않습니다. 사이클스 엔진으로 바꿔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사 문제도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스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프린시플드 쉐이더에서 그래스 쉐이더의 질감을 내는 속성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속성이 바로 그 속성입니다. 다른 속성들은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